네, 폴리곤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면을 돌출시키는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익스트루드가 가지고 있는 명령의 그 작용이 이제 높이가 뽑혀져 올라오면서 옆면이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개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익스트루드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제 generate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고, 시네마 4D에서는 extrude라는 기능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기본 extrude 명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extrude라는 것은 면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진입을 해서 extrude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면 모드로 일단 가셔서 첫 번째 extrude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면이 이렇게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 이동 툴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면을 하나 잡고서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폴리곤 명령들이 뜹니다. 근데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묶음에 보시면은 extrude라는 명령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아이콘도 면이 이렇게 뽑아져 올라오는 부분만 오렌지 컬러로 이제 포인트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extrude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커서가 이런 식으로 extrude 아이콘으로 바뀌게 돼요. 그거는 이제 extrude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extrude 툴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빈 공간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extrude가 바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띄기 전까지는 이 어트리뷰트 매니저에 보시면은 수치가 계속해서 연동되죠. 그래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원하는 부분에 이제 다다랐으면 마우스 클릭을 떼주시면 익스트루드가 이제 완료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면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다른 면만 선택하지 않으면 이쪽 익스트루드에서 옵셋 값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계속 살려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서브 디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뽑힌 그 중간면에 몇 단계를 줄 건가, 뭐 그 정도만 세팅을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익스트루드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세한 그런 명령들은 뭐 차차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면을 뽑아내는 방법,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지금 하나의 면만 뽑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뽑히겠지만, 약간 뭐 다른 오브젝트를 살짝 꺼내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뭐 스피어 같은 굴곡이 있는 이 구형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라인이 나오게끔 좀 변경을 해봤고요. 이거를 에디터블 시켜서 면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셀렉트의 룹 셀렉션 선택해서 이 가운데 라인만 제가 선택해가지고 다시 오른 클릭 익스트루드 툴 모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뽑게 되면 예전에 뭐 서브 디비전이라든지 이렇게 세팅됐던 값들이 유지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면이 쭉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원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 면이 독립적으로 돌출되기를 원한다면 이 Preserve Group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이제 내가 선택했던 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익스트루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의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때에는 이 Preserve Group
정도를 신경 써서 체크를 하던지 풀던지, 그리고 서브 디비전 몇 단계로 할 건지, 중간에 면을 이렇게 몇 단계로 생성을 할 건지, 그 정도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일단 해보시면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명령은 뭐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스피어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꼭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익스트루드 툴 모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동 툴 모드에서도 컨트롤 이 축을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한 단계 정도는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익스트루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세팅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형태의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컨트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언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익스트루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익스트루드 이너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이너는 그냥 익스트루드가 높이로 뽑아 올리는 효과라면은 익스트루드 이너는 그냥 같은 평면상에 조금 더 좁은 면적의 면을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런 아이고요.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하고 오른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이너 모드로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커서가 이제 이너 익스트루드 이너 뭐 아이콘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얘도 사용하는 방식은 클릭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혹은 더 안쪽 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너를 해서 보통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파트의 디테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축 드래그를 하시면 바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트루드 이너 툴 쓰면서 동시에 축 컨트롤 클릭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몇 단계의 디테일을 그냥 이너 익스트루드 모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죠. 익스트루드 이너를 해주고 컨트롤 축 클릭 드래그 이너 해주고 컨트롤 축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뭐 익스트루드 이너랑 익스트루드를 같이 막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금방 뭐 약간의 그냥 디테일, 깊이가 나타나는 그런 디테일들을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단 형식의 어떤 디테일들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복사해서 뭐 반복한다든지 어쨌든 익스트루드 이너는 이런 식으로 같은 평면 상에서 면적을 넓히거나 좁은 그런 추가적인 구조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은 요 두 가지만 쓰면 아주 기초 폴리곤 모델링에서는 요 정도만 가지고도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 이제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라는 아이는 이제 일단은 적용할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익스트루드 그룹 안에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새로 면을 추가해서 제너레이트 하는 개념으로 뭐 면을 생성하면서 폴리곤을 편집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건데 지금은 이제 익스트루드 이너, 그리고 매트릭스 익스트루드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익스트루드 개념의 명령들만 다룰 거기 때문에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도 선택한 후에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뭐가 갑자기 이렇게 쭉 하고 뽑혀져 나오실 거예요. 이런 모양새로 뽑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떤 상태냐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보시면은 여기 스텝이라는 개수가 있어요. 스텝이라는 거는 move, scale, rotate가 한 스텝 한 스텝 면이 한 번 뽑힐 때마다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한 후에도 이 옵션들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특정한 어떤 모양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볼륨, 쉐입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높이가 생기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케일 컷 같은 경우는 80%라고 하면은 이전 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갈 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80% 스케일, 80%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줄여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90%로 값을 바꿔주게 되면 변화의 폭이 좀 더 적겠죠. 기존의 100% 대비 90%만 작게 하니까. 근데 만약 이 값을 50%로 좀 더 확 낮추게 되면은 그 절반 값으로 절반씩 줄여가면서 단계가 반복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조절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로테이션 값은 한 단계 할 때마다 면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그 단계를 반복하겠다라는 그런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도 이제 각도 값을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약간 복잡한 살짝 이렇게 꼬여 있는 볼륨들도 이제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이제 뭐 이런 구조들을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각져 있는 모습들이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고 싶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이런 서브 디비전 서피스 같은 것들을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각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덩어리 표현을 이제 또 바로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뭐 참고로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도 알고 계시면 이런 개념에 어떤 돌출되는데 동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뭐 스케일 변화가 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다루게 될 얘기겠지만 그냥 폴리곤 편집 개념의 면을 들어올리는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모션 쪽에 가게 되면 모그라프라는 모션 그래픽용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도 모 익스트루드라는 이런 디포머가 있어요. 푸르딩딩한 색깔은 우리가 이제 디포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그라프에서 사용하는 모 익스트루드라는 요 모그라프 디포머를 쓰시면 굳이 저희가 폴리곤화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상태에서 세팅된 그 면 구조에서 면을 돌출시키는 뭐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뽑아져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들을 좀 가미해주는 뭐 그런 세팅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살짝만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그라프를 다룰 때 좀 더 다른 예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피어는 에디터블이 되지 않은 그 프리미티브 상태죠. 프리미티브 상태이고 지금 제가 그 밑에다가 모 익스트루드라는 요 아이를 차일드 시켜놨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 시켜 보시면 이렇게 쭉 뻗어져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세팅이 됐느냐? 그 세팅은 모 익스트루드라는 아이한테 세팅이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텝을 몇 단계 줄 거냐? 뭐 아까 매트릭스랑 좀 비슷한 세팅이죠. 그래서 뭐 세 단계를 주겠다.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이 트랜스폼에 있는 조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z-값으로 얘를 낮은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조금씩 면이 뽑히는 길이들이 줄어들 것이고 스케일 값도 아까랑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랑 같은 개념이에요. 한 단계 반복될 때마다 스케일을 몇 프로로 잡을 거냐? 근데 여기에서의 세팅 값은 0.5라는 건 50%라는 뜻입니다. 50%. 그리고 만약 로테이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 면이 돌출되면서 표현되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재밌는 구조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값들도 다 이제 키프레임으로 변화를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모션적인 측면에서 유니크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서 모그라프에 있는 이펙터를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지금 제가 랜덤 이펙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았고요. 만약에 미리 보기를 한 300프레임 정도로 늘려주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무런 키프레임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 랜덤 이펙터에 있는 어떤 세팅만으로, 여기에 있는 세팅만으로 플레이를 하면 얘가 그런 움직임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모 익스트루드 이펙터 랜덤 이펙터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랜덤 이펙터에 의해서 모 익스트루드가 모 익스트루드에 의해서 뽑힌 면들이 랜덤 이펙터로 인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기초들을 다 쌓으시고 이런 식으로 모그라프 모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은 어떤 오브젝트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그라프 이펙터를 통해서 키프레임 작업 없이도 아주 이런 유니크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간단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해당 모션 쪽에서 모그라프 모듈을 다루는 그런 컨텐츠에서 자세한 그런 세팅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면을 돌출시키는 익스트루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기능을 설명했고, 같은 평면상에서 면적 개념으로 넓히거나 좁히는 그런 익스트루드 이너, 그리고 어떤 이런 동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균일한 어떤 스케일 변화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짤 때에는 또 매트릭스 익스트루드라는 셋업을 하시는 그런 요령 설명드렸고, 나중에 모그라프를 다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프레임을 세팅하지 않고서도 이런 좀 재밌는 모션을 만들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익스트루드에 대한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